4.15 총선 연속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비 후보에겐 세부적인 질문지를 주지 않고 큰 주제만 전달해 진행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엔 경선을 코앞에 둔 미래통합당 제주시 을, 서귀포시 예비 후보들을 연속으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제주시 을 미래통합당 김효 예비 후보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대담을 주도할 나종훈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오늘 출연하신 모든 예비 후보들에게 드리는 똑같은 질문. 왜 도대체 출마하려고 하십니까? 네, 현 정권의 산무 정권이라고 합니다. 법도 도리도 답도 없는 정권이라고 합니다. 제주 정치, 진보 정책과 진보 리더십을 강하게 변화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다선 의원, 다선 출마자 교체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과 여성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3다인 제주, 여성 정치, 세 석 중 한 석 정도는 변화를 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힘을 얻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이어서 내가 출마를 해야 된다는 점에 방점을 두셨는데요. 그러면 첫 질문을 요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죠. 시작해 주실까요? 네. 여성 정치인이면 어떤 좀 장점이 있을까요? 남성이 갖고 있는 여성이 갖지 못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성만이 갖고 있는 장점 또한 있을 겁니다. 우리 선거법의 공직선거법 47조 5항에 보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30% 정도는 후보를 배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에는 그게 아직도 조금 강한 문이 닫혀 있는 듯합니다. 이 시점에 저희 당의 기조도 여성의 방점을 찍고 어떻게 보면 남성에 비하면 상대적 약자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취지가 있었지 않나. 그리고 여성 정치인들은 세심함이 남성들보다는 좀 더 강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 여성은 우리 해녀 정신이라든지 김만덕 정신이라든지 또 제주 여성만은 그 어떤 지역보다 가정에 대한 책임 정신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그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법에서도 어떤 일종의 남성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니까 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또 후보님께서도 지난 KBS 인터뷰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총선 출마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후보님 공약을 보면 여성 관련된 공약이 좀 눈에 띄지 않거든요. 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대변하실 건가요? 지금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교육에 관한 것일 겁니다. 우리 제주 여성들이나 우리나라 여성들이나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은 자신보다 아마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 더 중시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직은 지금 현안들이 제가 지역살이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요구하고 원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시 하다 보니 제가 아마 좋은 결과를 낸다라면 여성에 관련되고 보육에 관련되고 이러한 부분은 그 언더동 후보보다 남성 후보보다 잘 이제 전달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이 과연 또 소수를 위한 정당인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보는 그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정말 대통합을 했고 지난 어떤 정권 그리고 많은 성찰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또 그러한 부분들도 그런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리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여성 정치인 말씀하시니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꼭 여성이어야 여성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남성은 여성 정치를 못 하나요? 그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남성이어도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할 수 있고 여성이어도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래도 요즘 최근에 다른 유럽이나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데 보면 파리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의 반이 여자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제시점, 우리가 생각할 시점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질문하니까 또 그것도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그 트랜스젠더가 숙명여대에 합격을 했는데 학생들이 반발에 의해서 결국 학교를 못 다니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그럼 도대체 뭐가 여성인 거죠? 트랜스젠더는 여대에 입학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친구가 저 개인적 생각은 그 벽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는가. 그 어떤 처한 상황에서 그만한 도전은 그 어려운 결정을 자기의 어떤 성적 이거를 선택할 때 그 벽을
뛰어넘을 용기가 있었지 않았는가. 근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서 아프긴 했었겠다.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자주 있다 보면 그 또한 그러한 어떤 권리나 그리고 시각들이 변화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여성 공약에서 한번 청년 공약도 네. 한번 여쭤볼까요? 예. 후보자께서 1호 공약으로 꼽으셨던 게 청년 종합 지원 제도를 꼽으셨거든요. 네. 이게 창업 지원부터 금융 지원까지 한 번에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이미 전국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 센터가 있고, 그 정부는 K 스타트업이라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제주도는 더 큰 내일 센터를 통해서 뭐 창업 취업을 지원하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9개 정도 대표적인 청년 창업 지원책이 있습니다. 정책이 있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8개 정도가 있는 걸로 저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제주 청년 창업가들과 제가 정책 상담을 하다 보면 논의를 하고 하다 보면 그 많은 정책들 속에서도 사각지대가 있고 틈새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장하고 키워나가기에는 그런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일률적인 그거와 중복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각지대를 좀 막을 수 있는 그게 중심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더 크게 작용된 정책입니다. 그럼 이 지원 제도라는 게 어떤 법적인 걸로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청년 창업이 지금 문제점은 애로사항은 자금 조달일 겁니다. 우리 청년 창업가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빚쟁이로 만든다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사후제도 그리고 그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돈만이 아니라 피드백 해줘야 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자금 조달에서부터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거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부터 기획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지금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벤처 투자 촉진법이라든지 벤처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지금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라 개정을 통해서 그걸 보다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제주의 비전, 국제 자유도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죠. 질문 주실까요? 네. 지난 KBS 인터뷰를 통해서 제주의 미래 동력은 국제 자유도시의 완성 그리고 이를 통한 규제 완화로 기업을 유치하는 거다라고 진단을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 국제 자유도시가 오히려 제주의 난개발을 부추겼다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요. 이런 문제 제기에 좀 역행하는 발상 아닌가요? 문제 제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 우리 도정에서 난개발을 막는다고 지금 한 1기에는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국민들, 주민들, 지역 주민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근데 지금 뭐 그게 가장 메인이 된다고는 제가 주장하진 않겠습니다만 제주 경제가 지금 어떤가에 대한 답은 팩트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한 10년 정도는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 지표보다 배 이상이 높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경제를 내려놓고 과연 그것만을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가 과연 우리는 해보긴 했나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하게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개방화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노력을 했는가라는 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히려 역행했던 건 아닌가. 규제는 점점 강화되어졌고 개방화도 점점 강화되었죠. 그리고 어떤 사업의 어떤 심의 과정 더 강화되었다고 퇴보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원인을 제공했던 부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제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돌파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 유치라는 부분 다 내려놓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저도 가끔씩은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다 보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아직은 최선을 다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어떤 완성을 좀 해보고 거기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그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 이게 과거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했던 건데, 근데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소득 불평등, 소득 불균형이 좀 심해졌다. 이런 또 그렇지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한 그 좋은 면만 100가지를 다 갖추진 않고 그늘은 분명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그 규제 완화를 지금 그 우리 제주도를 볼 때 이렇게 그 좀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규제 완화를 하고 개방화를 어느 만큼 도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그거를 막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균형이 완화됐느냐? 우리 KBS에서 아마 사회인식 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 불균형은 어떻습니까? 아주 가장 부정적인 답이 다른 많이 질문보다 없죠. 네.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국제자유도시가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하시는 뭐 건가요? 그렇게 100% 아주 이분법적으로 답을 드리긴 그렇지만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가슴이 아팠던 그 보도 자료는 제주도의 그 폐지를 줍는 그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그 기사가 딱 떠오릅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우리 그 1kg당 한 100원 정도 갔던 것이 지금 20원입니다. 그분은 지금 코로나 그 마스크 한 장을 하루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득 불균형, 그리고 어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경제적인 부분 이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슬처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바닥 밑에까지 그 경제의 영향은 다 미쳐진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집니다. 그게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런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느 만큼 일조가 전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에서 어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자들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돈이 벌어져야 고용도 일어나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많은 어떤 부정적 그런 어떤 의식이 있을 수 있고 평가를 있을 수 있지만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드림타워가 고용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발 사업 승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 환경 영향 평가가 뭐 1년씩 하는 거를 단계를 줄여서 뭐 3개월 만에 허가를 해주고 이런 개발 사업 승인의 절차를 짧게 해주는 이게 규제 완화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 규제 완화라는 건 물론 그것도 1년이 걸리는 거, 기업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거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그거는 단축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단축시켜줘야 그분들이 지치지 않을까, 애정을 가지고 여기에 정말 자기 고향처럼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우리 사업가들이 사실은 돈을 벌어야 고용도 일어나고 지역에 파급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넘쳐야 주변에 물이 흘러가듯이 낙수효과.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대해서 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 후보의 공약, 신선한 공약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주인 동포마을 단지 조성. 이 공약을 내세웠던데, 자, 나중원 기자 질문해 주실까요? 네, 이게 가장 다른 후보들과 좀 차별적인 공약인 것 같은데 귀양살이를 원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터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이에 따른 좀 예산이나 토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들은 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예, 우리 제주인 동포마을은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고 제가 좋은 결과를 낸다라면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고 가장 원픽 공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산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아마 저에 대한 신뢰도가 깨질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생각한 거는 사실 독일인 남해에 있는 독일인 마을입니다. 우리 60년대 독일로 가가지고 우리 산업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우리 미쳐줬고 기여를 해주신 분들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지역의 경제적으로나 지역의 우리나라의 아주 정신적인 부분에서 주춧돌이 역할을 우리 국민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여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100대 관광지로 선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주를 바라보면 제주가 가장 어렵고 아플 때 그때 우리 제일교포들이 그 당시에 제일교포 생활을 할 때 고통스럽고 무겁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양심을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물을 땡겨왔습니다. 하다못해 제 고향 신촌에서는 조천중학교, 신촌초등학교를 지을 때 제일교포들이 다 신촌인들이 다 관여했습니다. 하다못해 일본에서 나무를 짜맞춤 공법으로 다 만들고 배를 실어 날라서 입항을 못하니까 바다에 뛰어서 청년회들이 헤엄쳐 가가지고 그걸
날려다가 그걸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 밑에 세대들은 아마 그것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들도 많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들에게 그걸 어떻게 좀 공감을 시킬 건지 그게 좀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독일인 마을이 웬만한 사람들이 청년들도 여행을 즐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 홍보라든지 TV 이걸 통해서 그 취지를 잘 지금 젊은 친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그 못지않은 이런 정신적 주축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우리 선조들, 선배님들의 산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갈등의 섬이라고 이루어질 만큼, 불리워질 만큼 지금 이 갈등을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것들이 제주인으로서의 어떤 정기, 정신적인 주춧돌 이런 것이 그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 센터가 조성이 돼서 그런 귀향을 돕는 정보를 나누고 지원한 공간으로서만이 이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투자 유치에 대해서 중국 자본, 어느 나라 자본을 자꾸 지역사회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 제1 교포, 제일 그 일본에만 있는 교포들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이 교포들과의 어떤 플랫폼의 기능, 어떤 투자 유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약은 이 정도로 하고요. 현안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뭐 이런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이 질문에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쨌든 이런 궁금해하는 유권자가 있어서 그런 건데. 네. 그 지난 도의원 지방선거에 나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도의원 선거에서도 13% 조금 넘으셨더라고요. 득표에 그쳤는데 아직 그릇이 국회의원으로 하기에는 좀 좁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제가 겸허히 받들고 듣고 그리고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난 그 우리 선거에는 사실 저희 당이 너무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공개적으로는 처음으로 밝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 제가 의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지역에 여성 후보가 한 명이 나와야지만 그렇죠. 나머지 후보들이 공천을 받습니다. 제가 연구실에 있는데 그 많은 우리 당 내외의 어르신들이랑 그 당직자들이 끌려 나왔다고 말씀이시죠? 아니 끌려 나온 건 아닙니다. 그때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과 그리고 저의 종교는 이제 그렇지만 우리 어느 스님께서 제주도의 스님께서 공덕을 쌓아라. 그리고 저희 교수님께서 당신이 정치계에 입문해서 선당후사하는 후보를 받느냐. 이 태풍 같은 이 바람에 당신이 연구실에 있다가 출마는 정치계의 선당후사로 비춰질 것이다. 그러면 기꺼이 가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준비가 덜 된 상태지만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최선을 나왔다. 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네. 특히 최근에 원희룡 지사 보수통합 합류할 때 당시에 비판 성명을 내셨거든요. 환영은 하지만 자유한국당 당원에게 먼저 사과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은 뭐 보수통합이나 기존 자유한국당이나 다 같이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원 지사의 행보 지금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도민사회가 아마 도민을 바라보고 제주도 안에서 뭔가를 집중하고 이러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역에서 또 집중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고 또 여기 집중해서 얻어지는 게 있지만 좀 우리 도민사회가 중앙에서의 역할도 제주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도 또 날카로운 비판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겸허히 받아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걸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번에 보도자를 낼 때는 참 우리 당으로서는 아픈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꺼내는 것 자체가 송구하긴 합니다만 참 우리 당이 어려웠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모든 의원들이 나갔고 그리고 지난 선거에는 저희 당의 어떤 당직자들, 당원들이 탈당까지 하면서 그 보수를 지켜내겠다는 그 열망에 그런 일을 할 때 물론 저는 당에 있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그렇게 나갔던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뭔가 당당하지 않음, 뭔가 남아있는 자에게 조금은 미안함이 있어서 이제 그 무거움을 좀 지사님께서 풀어줘야지 우리 당내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또 추가 질문 더 드릴게요. 네네. 또 최근 제주시일 경쟁자인 부상일 예비 후보를 상대로 좀 날을 세우는 모습이시거든요. 네거티브 선거전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비춰질까 봐 정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선당 수사다라는 걸 가슴에 새기고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달려온 저에게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우리 청년 정책팀이라든지 우리 뭐 당내의 어떤 이런 분들보다 외부의 분들께 자문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는 그 가기 전 그 1시간 전까지 제가 청년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뭐 경제 파탄, 안보 파탄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가장 우리의 바닥 민심까지 분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런 거에 대한 붕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더 좋은 시간, 더 많은 시간 이렇게 했으면 저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과 그리고 공약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면 참 좋았는데 좀 아쉬움이 저 또한 있습니다. 제주 정치 이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주도를 위한 새로운 틀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정치인 이제는 제주 정치도 성숙했다고 봅니다. 여성 정치인 김효만이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키워내고 내보내주길 원합니다. 저 여자로서 참 어려운 결정, 어려운 도전했습니다. 동등하게 지켜봐 주시고 공약도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김효 예비 후보 그리고 나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